그녀 주위에서 밤이 푸른 베일을 벌럭이며 춤을 추고 있었다. 구름조차도 미친 듯이 도주하며 그녀와 공포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파리한 산책로를 달렸다. 밤나무 아래로 텅 빈 대리석 벤치들과 조각상들 사이로 구름과 달의 은밀한 유희에 이따금 조각상들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연못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에서 광적인 음악이 이어지며 그녀를 추격해왔다. 악단은 이제 막 라도슈의 새벽의 차르다시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탬버린 소리에 맞춰 푸스타의 야성적인 밤이 그녀 주위에서 날뛰었다. 너무 늦게 도착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그가 이미 떠나버렸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그녀의 두근거림은 거의 동물적으로 변했고 정원 전체가 그녀 마음의 불안한 술렁임에 빠진 듯했다. 그녀는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장미나무들이 그녀의 팔을 긁었고 드레스를 붙들고 늘어졌다. 그녀는 굽누분 구두에 대고 프랑스어로 욕설을 퍼부었다. 신발을 벗어던지고 큰 곰자리 아래 뾰족한 그림자를 우뚝 세운 별채를 향해 다시 달렸다. 뒤틀린 양초 하나가 침대 머리맡에서 막 다 타들어가고 있었고 아르망의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다. 그는 손에 권총을 든 채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매복한 맹수처럼 부동 자세로 온몸을 긴장한 채였다. 그녀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의 매일 밤 물리적으로 엄습해오던 모습이었다. 그런 모습으로 그는 그녀의 꿈속에 나타났는데 그녀가 공격을 기다리며 몸을 내맡겨도 공격은 끝내 오지 않았다. 그의 얼굴 역시 극도의 긴장과 얼어붙은 냉소를 드러내며 굳어 있었다. 권총은 분명히 그녀를 겨누고 있었다. 문득 그녀는 그가 자기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으며 아직도 약간 경계하고 있다는 대단히 불쾌한 확신이 들었다. 조금은 화나는 일이었어요. 내가 그에게 그렇게 숱한 사랑의 증거를 보였는데 말이죠. 레이디 엘이 말했다. 개관 시인이 질겁한 눈길을 그녀에게 던졌다. 스페이드 퀸들이 병풍에서 검은 눈길로 줄곧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동양풍 침대 위에 설치된 금이 간 거울은 역겨운 미소를 띤 채 굳은 것처럼 보였다. 보이지 않는 추시개가 똑딱거릴 때마다 잠재적 위험이 더 크게 느껴졌다. 음산한 존재가 어느 구석에 웅크린 추악한 위험이 느껴졌다. 레이디엘의 얼굴은 흰 머리털 아래 태어냈고 그녀의 손은 군주 같은 자세로 지팡이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장난기가 어려 있었다. 그래요. 난 그가 조심하고 있고 이젠 내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지 않는다고 느꼈죠. 사실 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니, 무엇이건 할 수 있었죠. 그를 잡아두기 위해서라면 말이에요. 내 안에 지배적인 감정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경쟁자,
그가 그토록 열정적이고 온전한 헌신으로 봉사한 인류라는 정부에 대한 증오였는지 이젠 모르겠어요. 그가 참으로 초연한 눈길로, 냉소적이고 차가운 눈길로, 그리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안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서 나는 산채로 박제된 느낌이 들었어요. 만약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내가 마지막 말을 했다고, 내가 그에게 마지막 말을 하리라고 상상했다면 잘못 생각한 거지요. 그 여자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서라면 그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무엇도 그를 멈춰 세울 수는 없었지만 나는 완전한 열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에게 그걸 증명해 보일 생각이었죠. 당신도 알다시피 난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요. 게다가 흰 실크로 된 궁정 복장을 한 그는 참으로 기품 있는 모습이었죠. 흰색은 그에게 무척이나 잘 어울렸고 감옥에서 온갖 끔찍한 시련을 겪고도 그의 얼굴은 너무 아름답고 젊어서 난 그저 멈칫한 채 그 닮은 모습에 미소 짓고는 그의 품에 울며 달려들었어요. 거의 내 아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죠. 허시 로다이너경이 몸을 움찔했다. 이 모든 게 흉측할 뿐입니다. 흉측해요. 당신은 극단주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레이디엘이 조바심을 내며 말했다. 열정은 당신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에요. 투덜거리지 말고 배우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내면에는 하나의 불꽃이, 사랑과 헌신의 힘이, 아름다움이, 그래요,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절대 내줄 수 없었어요. 사랑에 빠진 여인이라면 누구라도 날 이해할 거예요. 오직 나만을 위해 그를 붙들어두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경쟁자의 것이 되지 못하게 막고 싶었죠. 아르망, 내 말을 들어봐요. 나중에 듣겠어. 사파는 어디 있어? 죽었어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그녀는 그가 뻣뻣이 굳는 걸 느꼈다. 고통과 동요가 그의 얼굴에 스치자 그녀는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어쩌면 드디어 그가 패배를 인정하게 될지도 모른다. 난 그와 함께 떠나든지 아니면 며칠 뒤 그와 합류할 생각이었어요. 옛날처럼 제네바에서 만나 터키로 가든지 아니면 인도로 갈 생각이었죠. 타지마할 말이에요. 그가 내게 한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그는 내게 조금은 행복을 빚지고 있었죠. 레이디엘은 치료 불가능한 아네트. 끝까지 둘만의 행복과 행복한 곤돌라와 승리한 사랑을 꿈꾸었던 그 고집센 처녀를 떠올리고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여전히 가슴에 분홍과 파랑을 알록달록 칠한 하녀였고 전원무도회의 영혼이었다. 매우 기품 있는 귀부인인
바덴의 앨리스 공주는 언젠가 메이얼링 비극에 대해 얘기하며 이렇게 말했다. 사랑, 그건 가난한 이들에게 남겨줘야 해요. 아르망은 목이 비틀린 양초 쪽으로 돌아서 있었다. 양초가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슬프게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다. 가련한 사퍼. 그가 없으면 정말이지 더 힘들어지겠군. 그는 대단한 사내였어. 그러나 그게 전부였다. 동지의 죽음도 인류를 생각하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가죽 가방 쪽으로 몸을 숙이더니 한 줌의 보석을 쥐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저런, 로이드 집안은 초상날이 되겠군. 이거면 행동할 수 있겠소. 적어도 우리가 1년 동안은 활동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알았다. 그것은 암호를 의미했다. 기껏해야 투박한 콧수염과 증산모를 쓴 자유, 평등, 박애가 찾아와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단두대로 향하는 길을 그에게 가리키리라는 것을 의미했다. 참으로 이상해. 고귀하고 관대한 생각도 도를 넘어서면 곧 편협해져 버리니. 그녀는 다정한 적개심을 품고 그를 바라보고 그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생각했다. 10여 조의 행동대를 무장시켜 유럽 전역에 보낼 수 있겠소. 그래요. 그러면 정말이지 멋지겠어요. 비르텐베르크에서 시작할 거요. 그곳 학생들은 벌써부터 열광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곳을 친다는 사실을 여론에 보여주는 것이요. 비겁한 인간들은 유리한 쪽에 서고 싶어 할 테고 약한 자들은 언제나 힘 있는 쪽에 끌리는 법이요. 우리는 엘리제부터 바티칸까지 연이은 테러를 계획할 겁니다. 파르콜로의 생각이 옳아요. 어둠 끝에 올 수 있는 건 큰 화재뿐이라는 것 말이요. 당장 누군가 죽어야겠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그는 조롱에 무감각했다. 그는 진지하도록 선고받은 사람이었고 인생의 불완전함을 깊은 모욕으로 느끼는 순수한 사람이었다. 그는 진정 종교재판의 화형대나 종교재판관의 권자로 인도하는 위대한 정화작업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다. 불행히도 그가 한 말은 잊어도 그의 목소리는 열정과 남성미가 실려 있어서 그녀 마음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스타킹을 벗기 시작했다. 그녀는 옷을 벗으면서 도전하듯 뾰로통한 표정으로 그를 차갑게 응시했다. 적어도 그녀의 연적이 그에게 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드레스가 발밑으로 미끄러져 내렸고 그녀는 곧 붉은 망사 장미와 머리에 쓴 스카프만 빼고 발가벗은 몸이 되었다. 그는 머뭇거렸다. 여전히 그는 경계했다. 권총을 내려놓지 않았다. 시간이 없소. 그러면 서두르세요. 그녀가 조바심을 내며 말했다. 그는 몸을 기울여 그녀의 어깨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완전히 재빨리 몸을 맡겼고 자신의 신음이 고통에서 오는 것인지 원한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는 결코 경험하지 못할 여자의 행복에서 오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정하고 노골적인 말을 한숨에 섞었다. 그만둬요, 퍼시. 그런 얼굴 하지 마세요. 나 또한 어떻게 테러리즘에 이르게 되었는지 당신에게 설명해야 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엄중하게 심판할 테고요. 게다가 이 모든 것에는 한 가지 교훈이 있잖아요. 참으로 멋진 설교를 잘하는 내 친구 피셔 박사라면 그걸 분명히 찾아냈을 거예요. 신 없는 세상에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거지요. 아르망과 내가 했던 것처럼 세상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지상의 행복을 찾아 헤매는 건 말이에요. 그이와 내겐 이런 공통점이 있었지요. 각자 자기 방식으로 찾긴 했지만 말이에요. 지구는 정글이 되어가고 있어요.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건 자기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건 뭐든지 허용되고 있어요. 삶에 대한 우리의 열정적인 집착을 누그러뜨릴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허무 때문에 더 과격해질 뿐이죠. 아직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니 어쩌면 내가 대단히 교훈적인 결말을 내릴지도 모르죠. 아니요. 당신을 놀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니힐리스트라고 칩시다. 그것뿐이에요. 디키가 바로 보았어요. 아나키스트들은 너무 소심해요. 차마 끝까지 가지 못하죠. 열정이 있다면, 극단주의자라면 언제나 끝까지 가야 해요. 심지어 그보다 더 나아가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나 자기보다 더한 극단주의자를 만나게 되죠. 니힐리스트들이야말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아르망은 적어도 한 가지 점에서는 옳았어요. 자유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생각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의 독재자한테서 해방될 생각이었어요. 나도 그에게 테러리즘에 관한 교훈을 줄 참이었어요. 이 문제에 관해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서 말이에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옷을 다시 입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제 하려는 일이 그녀에겐 더 끔찍할 것도 더 잔인할 것도 없어 보였다. 그녀는 달리 행동할 수가 없었다. 옷과 머리를 매만지는 동안 그녀의 미소엔 거의 보일 듯 말 듯 어렴풋이 죄책감이 실렸다. 그녀의 아들은 착하게 굴지 않았을 때 그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아르망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떠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서로 곁을 지키며 함께 서서히 늙어갈 것이다. 역사에서 멀리 떨어져 사건 없는 평화로운 날들이 흐를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교훈을 줄 것이다. 레이디엘은 그가 그토록 사랑한 인류가 어떤 짓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생각이었다. 그녀 역시 자기 열정에 몸을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 무엇으로도 위험에 빠뜨릴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지언정 단 한 번도 평판을 더럽힌 적 없는 대단히 고귀한 여성이 어떻게 되는지 말이다.
그녀의 영원한 연인은 죽기 전에 이 일을 숙고하면서 그녀를 변호하려고 애쓸 것이다. 그리고 모든 걸 한 계급, 한 사회, 한 계층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다. 그다지 예쁜 일은 못 되겠지만 관례를 살짝 어기지 않고는, 예절을 살짝 어기지 않고는 열정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디키의 동조하는 미소가 거의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의 조언을 난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었죠. 당신도 폭탄을 던져요. 당신도 그의 영역에, 감정의 극단주의라는 영역에 자리를 잡아요. 더구나 그가 살짝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쳤다고 생각하지 않소? 아나키스트의 좌측에는 니힐리스트들이 있어요. 잊지 말아요. 우리가 있다는 걸. 그러나 정말이지 계획된 일은 아니었다. 차라리 그저 여자의 충동이었을 뿐이다. 아르망은 눈을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자기 몸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듯했다. 그녀는 차마 그를 쳐다보지 못했다. 어쨌든 약간은 거북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내적인 동조와 격렬함과 분노가 자신을 둘러싸는 걸 느꼈다. 자신의 심장 박동에서 그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버시, 나와 같은 시대를 산 여자들이 나처럼 저항할 줄 알았다면 다가오는 세기에 가장 고약한 학살들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난 관념의 사원들에 맞서 여성들의 저항을 이끄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잘린 머리들 틈바구니에서 지성을 숭배하고 더없이 고귀하고 영원한 격정이 임종의 마지막 경련이 될 뿐인 관념의 사원 말이에요. 갑자기 퍼시 로다이너 경의 태도에 매우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천박해진 것처럼 보였다. 무례한 표정으로 한쪽 눈을 찌푸리고 거의 냉소적인 미소를 띈 것이 인생에 대해, 심지어 여자들에 대해 오랜 경험을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는 마치 청각들이 첫 번째 매춘부에게 얼마요 하고 물을 때처럼 과장되게, 거칠고 과장되게 자신만만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니까 그자를 경찰에 넘기셨군요.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니요. 버시, 생각 좀 해보세요. 어떤 추문이 날지. 그는 모든 걸 말했을 테고 내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겠지요. 묘한 흥분을 느낀 기억이 나는군요. 전혀 새로운 느낌도 들었어요.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다는 느낌이었죠. 어떻게 보면 나의 시민정신이 처음으로 깨어난 거죠. 당신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주장하던 여성들이 거리에 나서던 시절이죠. 그래서 난 내가 한 행동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내 이름이 역사책에서 여성의 첫 해방운동가들 사이에 실릴 거라고 확신해요. 아르망이 눈을 떴고 천천히 일어섰다. 붉은 망사 장미가 침대 위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주워들었다. 내게 값비싼 대가를 물릴지 모를 소중한 반시간이었군요. 그가 말했다. 지금 떠나는 건 정말이지 미친 짓이에요. 여기서 2, 3일 남아있어야 해요. 누구도 감히 내 별채를 뒤지러 오지는 않을 거예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여기 열쇠가 하나밖에 없어요. 서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경찰은 당신이 이미 멀리 떠났다고 믿을 거예요. 사태가 진정되면 태연하게 위그모어에서 기차를 탈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가 장미를 만지작거리며 곰곰이 생각했다. 잘 생각했군요, 아네트. 당신은 정말이지 냉정한 사고를 하는군요. 그래야죠. 당신이 순수 이성과 논리의 장점을 충분히 얘기해 주었으니까요. 그가 웃으며 장미로 자기 턱을 부드럽게 쓸었다. 브라보. 이제 가봐야겠어요. 내가 자리에 없으면 눈에 띌 우려가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서 살펴봐야 해요. 내일 봐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번엔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확신해요. 나도 그렇소. 그리고 당신도.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내 삶, 당신의 삶, 우리의 삶. 나 같은 사람은 늘 있을 거요. 내 사상의 승리를 어쩌면 나는 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씨앗을 심은 사람이 수확까지야 못한들 어떻겠어. 수확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수확은 이루어질 거요. 레이디엘은 전율했다. 그의 말이 옳았다. 그 같은 사람은 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확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자면 몇백만 개의 머리가 필요할까? 다가오는 20세기는 아마도 수학의 세기가 될 것이다. 맞아요. 우리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아요. 둘을 잃고 10억을 되찾는다면 중국만 해도 3억인거려. 상상을 초월하는 수학이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그가 눈물을 보지 못하게 급히 돌아섰다. 레이디엘은 눈으로 손수건을 가져가며 생각했다. 그래, 정말로 눈물은 쉬운 여자들 같아. 60년 동안 겪어온 영국의 차가운 유머와 냉소도 이 정숙하지 못한 거리의 여자들에게 아직 자제심을 가르치지 못했어. 그녀는 가련한 아네트가 아직도 싸우고 있고 심지어 망설이기까지 하고 있는 걸 보았다. 그러나 정말이지 달려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녀는 세상을 구하지 못해도 조금 도울 수는 있었다. 나머지야, 인류야, 다른 손님을 찾으면 될 것이었다. 그녀는 문 쪽으로 가서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왔다. 정원은 밝아오고 있었다. 달에 작별 인사를 하듯 개 짖는 소리만 들려왔다. 그녀는 눈을 감고 목에 손을 댄 채 잠시 기다렸다.
잠시 후 그녀는 비명을 내질렀고 달려서 별채로 다시 들어갔다. 아르망, 어서요. 무슨 일이요? 그들이 와요. 어서요. 경찰이. 하느님.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조서 어린 표정을 읽었다. 위험한 순간이면 늘 그의 얼굴에서 그려지는 표정이었다. 마치 자신의 삶이 눈 속에 든 티끌에 불과해서 얼른 풀어서 빼내면 그만이라는 듯 아르망은 장난기 섞인 말투에 살짝 경멸조의 여유를 실어 말했다. 그의 궁정복장 때문에 그 태평한 거만함이 더욱 두드러졌다. 빌어먹을. 그래도 몇 명은 죽이도록 해봅시다. 안 돼요. 그녀는 주변에서 무언가 찾는 척했고 마드라스의 금고를 향해 돌아서더니 잠시 머뭇거렸다. 얼른요, 여기로. 그녀는 금고로 달려가서 자물쇠에 열쇠를 넣어 돌리고 청둥으로 둘러쳐진 묵직한 문을 잡아당겼다. 그녀는 안을 들여다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당한 자리가 있었다. 딱 맞는. 얼른 여기 숨어요. 내가 경찰을 따돌릴게요. 어서요. 그는 아마도 스타일을 걱정해서인지 서두르지 않고 말을 따랐다. 여전히 한 손에는 장미를, 다른 손에는 권총을 든 채. 그녀는 보석이 든 가방을 집어들어 그의 발치에 던졌다. 그가 감탄한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 생각을 미처 못했군요. 우리는 아직 함께 위대한 일을 할 거요. 그녀가 그에게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살짝 잔인한 레이디엘의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자기 미소를 찾았고 남은 건 그 미소를 유명하게 만드는 일뿐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손짓을 하고 천천히 문을 다시 닫은 뒤 자물쇠에 열쇠를 놓고 3번 돌렸다. 개관 시인은 안락의자에서 일어나 있었다. 동그랗게 뜬 눈으로 어느 동양 이야기에나 나올 법한 그 이상한 가구와 추운 듯 쇼란의 어깨를 웅크린 채 금고 앞에 서서 손에 열쇠를 들고는 미소 짓는 영국 귀부인을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는 그런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런 다음 무도회로 돌아갔죠. 제가 노폭 공작에게 춤을 추겠다고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경찰이 왔어요. 물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죠. 난 춤을 췄고 많이 마셨죠. 샴페인을 많이도 마셨죠. 그렇게 화난 얼굴 하지 마세요. 어씨. 네, 난 술을 많이 마셨어요. 아마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럴만했죠. 안 그래요? 별채로 돌아갔어요? 여자면서 동시에 귀부인이 되기란 참으로 어려울 때가 종종 있어요. 언제 별채로 돌아갔어요, 다이앤? 그만 좀 소리치세요, 퍼시. 난 그런 것 끔찍이 싫어해요. 이미 말했듯이 난 술을 많이 마셨죠. 그리고 기분 전환 시간을 좀 가졌어요.
기분 전환이라고요. 우리는 바로 영국을 떠났어요. 아시다시피 남편이 결국 대사직을 얻게 되었죠. 그래요. 결국 모든 게 다 잘 되었어요. 우리 아들은 당연히 글렌데일 공작이 되었고요. 그 아이는 영국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인물이 되었고 자기 일도 아주 잘 해냈죠. 아르망의 손자들은 모두 놀랄 만큼 성공했어요. 생각해봐요. 앤서니는 곧 주교가 될 테고 롤랑은 무슨 장관인지 하여튼 장관이 되었고 제임스는 영국 은행장이 되었죠. 참, 당신도 다 알지요. 아르망이 이걸 볼 수 없다는 게 안타까워요. 난 아이들에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에게 교훈을 줘야만 했으니까요. 모든 걸 고려해 볼 때 어쩌면 가족들에 미리 알리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군요. 난 가족들이 그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도울 거라고 확신해요. 생각해봐요. 지금은 선거 직전이잖아요. 내가 한 짓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보수당은 다신 일어서지 못할 거예요. 퍼시 로다이너 경은 괴기스러운 체스 놀이판을 닮은 뚱뚱하고 묵직한 가구를 향해 마침내 겨우 손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 그가 아직 저기 있다는 얘기입니까? 당신이 한 번도... 레이디엘은 그녀의 고향이 트로토의 초상화 아래 서 있었다. 크리미아 전쟁에서 경기병대의 돌격을 이끄는 그 고양이는 레글린경의 숭고한 얼굴 위에 그려져 있었고 포탄 사이에서 세인트 조지 깃발을 꼬리로 흔들고 있었다. 워털루 전투에서 웰링턴 장군의 코와 분복을 대치한 노란 부리와 깃털을 단 갑옷 앵무새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원숭이 바디는 보로디노 전투의 시체들 사이에서 자유를 추구하고 있었고 늙은 쿠투조프 장군의 옷을 걸친 모습이 아주 편안해 보였다. 페키니즈 풍고는 로베스피에르의 파나 위에서 민중을 향해 머리를 내밀었고 젊은 보나파르트는 죽은 병사들 앞에서 누구에게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 상냥한 앵무새 마틸드의 부리를 달고 있었다. 레이디엘은 고개를 축혀 세우고 입가에 미소를 띤 채 그 모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의 침묵이 그녀에게 이해심 부족이나 공감 부족으로 비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아들을 지키려는 걱정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여자들만이, 또는 살면서 여러 남자를 사랑할 수 있었던 여자들만이 그녀를 단죄할 수 있었다. 개관 시인은 레이디엘이 말하고 있음을 문득 깨달았다. 난 정말이지 운이 나빴어요. 술주정뱅이를 사랑할 수도 있었고 도박꾼이나 협잡꾼을, 약물 중독자를 사랑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어째서 진짜 이상주의자여야 했을까요? 그래서 나 또한
테러리즘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죠. 내가 훌륭한 학생이었다고 말해둡시다. 내 사랑, 내가 얼마나 자주 이곳에 와서 당신께 미소 띤 절망감으로 이 시를 암송했던가요? 어쩌면 당신이 인류에게, 유일하고 잔인한 정부에게, 인정사정 없는 아름다운 여인에게 헌정했을지도 모를 이 시 말이에요. 아, 내가 당신을 꼭 만나야만 했을까요? 당신이 내 마음에 들어야만 했을까요? 순진하게도 내가 당신에게 고백해야만 했을까요? 거만하게도 당신은 침묵을 지켜야만 했을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만 했을까요? 당신이 날 절망에 빠뜨려야만 했을까요? 그런데도 내가 당신을 숭배해야만 했을까요? 그래서 당신이 날 살해해야만 했을까요? 그녀는 자물쇠를 풀고 문을 열었다. 권총은 가죽 가방 옆에 떨어져 있었고 노란 궁정 의상에서 먼지가 살포시 날았다. 아르망은 명상하는 자세로 앉아서 손에 들고 있는 붉은 망사 장미를 향해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